자, 얘는 좀 두껍죠. 아까 인수분해는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개념적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껍고요. 개념이 2번 들어갈 겁니다. 이건 2번 들어갈 거고, 오늘은 12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12페이지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19페이지까지가 다음 수업 때 진행을 할 건데, 얘도 지금 네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 한번 합시다. 지금 공수 2에서 크게 보면 세 단원이 있다 그랬고, 첫 번째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었고요. 아, 다시 미친 소리 하고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집합 명제였고요. 세 번째가 함수, 유무리 함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공수 2는 이렇게 총 세 단원이에요. 크게 보면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평면좌표, 내분점, 외분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기억나죠?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원방정식,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입니다. 마지막 단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집합 명제가 남아있는데,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집합까지가. 이것도 생각보다 하고 나니까 또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그치? 해보면 알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쵸? 특히나 원이 양이 많았습니다. 원 자체가 0이 많았고요. 이거 두 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네. 근데 얘는요, 얘는 양이 많다기보다도 이 도형의 이동은, 얘는 단독으로는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단독은 아니고, 뒤에 가서 네가 배우게 되는 수많은 그래프와 연결이 돼서 그냥 양념으로 나옵니다. 그냥 양념치기로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뒤에 가가지고 뭐 네가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웠는데 걔를 막 도형을 이동시키는데, 쌤 이거 이동하면 뭐 했죠? 이거 어떻게 됐죠? 이러잖아요. 그런 순간 이미 조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하는데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쌤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이러는 순간 조진 거라고 거의 대부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개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대수의 뭐 삼각함수 그래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약간 겁은 조금 일단 주고요. 근데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도형의 이동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그거 제외하고 이제 봐봐. 그게 12페이지까지고, 그 15페이지 가볼래요? 15페이지 보면 약간 이상하게 생긴 일이 있죠. 절대값 씌워져 있고요. 그치? 맞나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세요. 18페이지도 가보시고. 다 절대값 씌워져 있죠. 그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에 대부분 나오고 고난도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절대값 씌워졌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완료가 되어야 문제들이 풀립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기본적인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네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중요한 단원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는 계속 나와요. 계속. 네가 그래프를 다루는 한. 아시겠죠? 근데 너 어차피 대수 들어가게 되면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배우죠. 삼각함수 그래프 배우죠. 그치? 그 다음에 미적과학 시면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 배우시죠. 다항함수 그래프 배우시잖아요. 다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때 가갖고 이걸 모르고 있다. 와, 완전 조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얘기는 일단 개념적인 것부터 찬찬히 할 건데, 그걸 네가 증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쯤 와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고,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면 이동이라고 하면 그럼 무슨 이동인데? 라고 했을 때 이동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은 네가 얼핏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봐. 우리 좌표평면상에서요. 점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런 점이 있답니다. x, y라는 이런 점이 있대요. 오케이? 이런 점이 있는데, 평행이동이란 건 뭐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쭉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너한테 주어지는 평행이동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그래서 내가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갔다라고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3만큼 이렇게 온 거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 하면 왼쪽으로 2만큼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갔다 이러면 위로 4만큼 오면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왔다 하면 이거 아래로 2만큼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행이동 너한테.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x, y라는 이런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시 x, y라는 이런 점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아니야? 그치? 더해주면 되잖아. 이만큼 a만큼 왔고 위로 b만큼 왔어. 이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1,2라는 이런 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게 이거잖아. 그치? 그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4,0이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뭐 이거 써줄게. 이렇게 헷갈릴까봐. 이렇게 되죠. 그치? 아, 그래서 그냥 봐봐. 첫 페이지에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박스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은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울 거 없죠? 그치?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건 내가 점을 평행 이동시킨 거고요. 점. 두 번째로 도형을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도형. 미리 얘기하면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자취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좌표평면상에 이런 원이 있대요. 오케이?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오케이? 네,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하자. 여기다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내용이거든 지금. 그럼 봐봐. 내가 이 도형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지가 궁금한데, 이걸 내가 잡아내는 방식이 봐봐. 여기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 x, y.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이렇게. 또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그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 원이 이동이 됐겠지.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b만큼 와서 이렇게 이동이 됐었을 거 아니야. 대충 보세요. 그림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이동을 시켜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결국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이 이동을 통해서 점들이 그려내는 자취를 내가 찾아내면 되지.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이라고 할게. 그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어야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은 x 플러스 a였을 거고 y'은 y 플러스 b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런데 내가 x'과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x랑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x는 x' 마이너스 a고요. y는 y' 마이너스 b죠. 이렇게. 그럼 x랑 y 대신 여기다 대입해버려.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도형의 방정식 쓸 때 이런 프라임은 빼주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잘 봐. 도형의 방정식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x 대신은 뭘 집어넣은 거냐면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죠. y 대신은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 그래서 봐봐. 예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할까? 5라는 이런 원방정식을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대. 그랬을 때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게? 라고 물어보면
얘는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x 마이너스 3, 그치?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해보시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5네 라고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점 있죠, 점. 이런 점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이 부호 그대로 와줬죠. 이렇게 x 대신에 x 플러스 a, y 대신에 y 플러스 b였잖아, 그치?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뭐야? 부호 반대로 지금 집어넣어줘야 되죠.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점은 했고요. 그 2페이지 아래 보면 도형의 평행이동 보여요? 방가로 2번 2페이지 아래 도형의 평행이동 보이죠, 그치? 그거 다음 페이지로 와봐요. 그 증명한 방식이고요. 한번 쓱 보시면 되고 3페이지로 오시면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박스 있죠? 박스 있죠? 네, 봐봐.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그렇게 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야. 오케이? 밑에 참고 밑줄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 x 대신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어드바이스 있죠? 첫 번째 어드바이스. 점의 평행이동 vs 도형의 평행이동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밑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은요, 그대로 그냥 그 평행이동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맞죠?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셔야겠죠. 그치? 맞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됐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예제 1번, 2번, 3번 3개 다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뒤에 4번까지 있습니다. 자, 1번은 문자 그대로 접근 한번 하고요. 해석까지 해줄게요. 해석한 거 기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x 대신에는 x-a, y 대신은 y-6을 대입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 x-a, 그다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3은 0 이거고, 이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a 플러스 9는 0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데 얘가 원래의 직선의 방정식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야 된다는 이야기야? 3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a는 얼마겠어요? a가 3이었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 그치?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식 대입해갖고 찾은 겁니다. 근데 잘 봐. 얘를요, 도형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y는 2x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요, 여기 위에는 아무 점 하나 갖다 놓고 걔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그게 원래 직선 위에 있어야만, 얘를 다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이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지. 얘가 여기에 있는 저 아무 점 잡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그게 원래 직선 위로 오면 이렇게 아무리 계속 평행이동 시켜봐야 직선의 변화가 없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 아니야? 이 직선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갔을 때 x 변화량이고 얘가 y 변화량이잖아. 얘가 x 변화량이고 y 변화량이지. 그러면 a분의 6이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지. 이게 뭐여야 돼? 2잖아. 그 a는 얼마? 3이었던 거죠, 그냥. 맞습니까?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다고요. 직선을 이동시켰을 때.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시면 이런 원을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x 대신에 x-a고 y 대신에 y-2a를 대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얘가 x-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4네 이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 원과 이 직선이 뭐 한다고요? 접한대요, 그쵸? 맞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원이 이렇게 생겼고요. a, 2a고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선이 접하고 있대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d가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가 2죠. 맞습니까?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2는 10이고, 그럼 a는 8이네요. 양수라고 그랬죠? 양수. 그죠? 양수 a니까 8이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봐봐. 야,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방정식, 원의 접선,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치? 결국 도형의 이동은요, 단독으로 출제될 게 없어요. 그냥 다른 도형의 방정식 또는 함수 그대로 다 같이 나옵니다. 같이. 그래서 앞에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중요한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쫙.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위에다 필기 좀 하나 할게요. 평행이동의 역추적이요. 대응점을 중심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봐봐. 어떤 원을 평행이동 시켰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1,3이고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가 5,7이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야, 이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평행이동을 했는데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게 이렇게 물어봐. 다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이 원이 돼?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요. 맞아? 아니지. 왜? 이 점이 1로 이동했어? 이 점은 대충 한 이쯤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뭐라 불러? 대응점이죠. 대응점.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요. 이런 대응점이 있어야 네가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봐봐, 너 이거.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대, 그치? 내가 너한테 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라고 물어보면 네가 지금 대응점이 둘 다 주어진 게 얘랑 얘잖아. 그럼 얘만 보면 되지.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9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이렇게 온 거지. 맞아? 그럼 얘가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겠네 이거지. 그럼 똑같이 얘도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얘 그림은 미안해 대충 봐. 이거 2만큼이지 이렇게. 그 얘는 어떻게 됐겠어? 10,3이었겠지 좌표가. 얘도요. 9만큼, 2만큼이니까 얘는 12,6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치? 그럼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이네요. 그리고 x가 10일 때 y는 3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치? 봐봐,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데 여기서 뭐 멈칫멈칫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x, 여기 양변에 2 곱해버리면 이 y는 3x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고 얘는 정리해주면 3x 마이너스 2y는 24 이런 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a랑 b가 각각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역추적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응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응점이요. 대표적인 대응점이 있죠. 봐봐. 원 이렇게 있어요. 원 이렇게 있을 때 얘 가장 대표하는 점은 중심이죠. 그치? 이 중심을 보면 될 거고요. 원은요. 꼭지점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를 보시면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얘 대표점들이죠. 그렇게. 오케이? 네, 조금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거는. 뒤로 갈게요. 4번 해보세요. 이제 4번. 방금 모르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아무 고민 안 하고 넘어가시면은 결국엔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너 발목을 반드시 잡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내가 분명히 네가 다 배웠던 겁니다. 다 배웠던 건데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 들 때 조금 이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예제 4번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요 2차 함수를요.
이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런 이차함수를 만들었대요. 그치? 그러니까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는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찾아야겠죠. 일단 찾을 건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했을 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역합니다.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우리가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이런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얘 대입했을 때 함수값으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건 가끔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그래서 아예 이거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기억하셔도 편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지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그럼 얘가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얘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니까 6,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오죠. 그치? 그럼 봐봐. 꼭지점만 보고 나니까 얘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얘가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동된 거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가 대응점이 6, 마이너스 6이 됐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려온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간 거네 라고 해석이 됐죠. 맞습니까? 그럼 이 이동을 거기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도형의 이동이니까 주의해야 될 게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5 집어넣으셔야 되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5를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0이지. 그치? 여기까지 찾았죠 그러면?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거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뭘 구해달래? 거리를 구해달래. 거리. 그죠? 야 근데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달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있어? 정의가 돼? 안 되지. 아니 이 점에서는 거리가 빵이고 이 점에서 계속 늘어나잖아. 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게 안 되는데 직선의 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직선의 거리가 어느 점에서도 일정한 거야. 이렇게. 어떤 상황이야? 두 개가? 평행한 상황이지.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 딱 봤을 때 평행하죠? 그럼 결국 너한테 물어본 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좀 구해줘 이거지. 맞지? 그러면 또 그대로 까먹었을 거 아니야.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이런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여기까지 똑같아. ax 더하기 by 여기까지 똑같지. 뭐는 달라야 되냐면 y좌표는 달라야 돼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뭐였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이라고. 얼핏 기억나죠? 그치? 개념에서 그대로 적용했었고 내가 꽤 중요하다고 많이 쓰인다 그랬죠. 생각보다.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루트 5분의 절대값 15잖아. 그치? 이게 d죠. 이게 d인데 이걸 뭐 해달래? 제곱해달래. 제곱해주면 5분의 225니까 얘는 얼마? 45였던 거지. 결국 너한테 물어본 거는. 맞습니까? 그럼 봐봐. 야, 이 한 문제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대체 몇 개야? 역추적했지? 그치? 역추적했죠. 도형의 방정식 평행이동했죠. 맞아요.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더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 이거랑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너 알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고 네 앞에서 배웠던 게. 근데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공통수학 1까지는 그나마 좀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공통수학 2부터는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박살나시잖아요. 그러면 뒤가 계속 무너져. 쌓이질 않는다고. 점의 평행이동이죠.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됐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 좌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 도형해방 정식의 평행 이동은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는 x-a, y 대신에 y-b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었죠. 이게 두 가지 전부입니다. 지금 평행 이동한 거. 그치? 이제 두 번째로요. 네가 이제 배워야 되는 이동 중에 다음 이동이 뭐냐면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상에 점 하나를 찍고요. x, y라고 합시다. 근데 이런 점을요, 특정한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대칭 이동이요. 대칭 이동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죠. 이 거리를 각도 유지해서 그만큼 한 번 더 가요. 이 점이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입니다. 우리 안면 대칭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안면 비대칭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 얼굴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코야 이렇게. 여기 눈이 여기 있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눈이 여기 있어. 이러면 왜 웃죠? 여기가 가운데 선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대칭선이 조금 떨어지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딱 정확하게 맞아야 안면 대칭이 정확하네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떤 거? 똑같은 겁니다. 방향성 그대로 가서. 거리만 똑같으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거리는 똑같은데 얘가 눈이 여기로 와 있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각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잘 봐.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기 흉한 거 지우고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봤으면요. 잘 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얘랑 같네. 이거 뭐야? 중점이었던 거지. 얘가 중점이잖아요. 잘 봐. 이거 두 개의 x좌표 평균 낸 게 얼마였단 이야기야? a였단 이야기죠. 이거 두 개의 y좌표 평균 낸 게 얼마였단 이야기야? b였단 이야기지. 그럼 잘 봐. 두 개 평균 낸 게 a면 두 개의 합은 얼마여야 돼? 2a지.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x좌표가 2a여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좌표가 지금 평균 낸 게 b니까 합은 얼마여야 돼? 2b잖아. 그치?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 2b 마이너스 y겠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점을 특정한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끝입니다. 그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좌표평면 이렇게 있는데 얘가 x, y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이 점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그 점이 얼마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이야기는 이거랑 이 점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죠. 왜? 두 개 x좌표 더한 게 0이어야 되거든. 두 개 y좌표 더한 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니까. 맞죠?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6페이지에 잠깐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요. 7페이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3번 있죠, 박스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네 라고 해석이 됐죠. 맞지? 네. 그럼 이제 봐봐. 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특정한 한 점을요, 이런 x, y라는 이런 점을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직선이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건데 얘 말뜻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이 거리를 한 번 더 가져야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딱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다 전개하는 건데, 첫 번째, 이 두 점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직선 L 위에 있어야 되죠. 그치? 두 번째, 두 점으로 이렇게 이은 이 직선이 뭐여야 돼? 직교해야 되죠. 두 직선이. 직교하는 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는 다 이 방식으로 구해내고 몇 가지 중요한 직선에 대한 대칭만 외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있죠. 그 박스에. 그 네 가지는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봐봐. 이건 되게 간단하거든. 이런 x, y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만큼을 어떻게 해줘? 한 번 더 가면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이 점은 어떻게 됐겠어요? 말해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어. 그럼 이 점을 잡히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Y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Y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어? X 마이너스 Y. 그래 이거잖아. 아 그러면 이거지. X축 대칭이동하면 뭐만 바뀌면 돼? Y의 부호만 바뀌면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얘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게요. Y축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마이너스 X 콤마 Y죠. 그치? 아 그럼 Y축에 대한 대칭이동 했더니 뭐가 바뀌었어? X의 부호만 바뀌었네. 그 다음에 아까 원점 대칭이동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그치? 마이너스 X 콤마 마이너스 Y지. 그치? 맞죠? 예,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특정한 한 점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이건 외우세요. Y, X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랑 Y를 자리를 바꾼 거야. X랑 Y 자리 바꾼 거야.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증명하는 방식이 몇 번이냐면 6페이지에 있거든요. 6페이지 그 아래 중점 조건이랑 지표 조건 쓴 거. 근데 그거 하면 니네 잘 것 같아서 안 할게. 일단 외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만 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시면 자리 바꾸고 X랑 Y 자리 바꾸고 뭐도 바뀌냐면 부호도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7페이지에 있는 거기 위에 있죠. 점의 대칭이동. 이건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4번, 5번 너무 중요하고 다 외우셔야 되고 8페이지로 가볼게요. 8페이지 가면요. 자, 나 지금 뭐 한 거냐면 점에 대한 대칭이동만 다 했었죠. 그치? 근데 아까 평행이동은 쌤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해방정식의 평행이동 구분해 놓고서는 왜 대칭이동은 구분 안 합니까? 라고 하시면 똑같아서 그래. 왜 똑같냐면 8페이지 봐봐요.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형해방정식을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만 바뀝니까? 보니까 8페이지 박스 해봐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더니 뭐의 부호만 바뀌었어? Y의 부호만 바뀌었지. 점이랑 똑같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어요. 그럼 뭐의 부호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어요. 그럼 X의 부호만 바뀌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 그럼 X랑 Y의 자리만 바뀌면 돼.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그럼 둘 다 부호 바꿔야 되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리도 바꾸고 뭐도 바꿔야 돼? 부호도 바꿔야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평행이동만. 아시겠죠? 네. 됐고.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9페이지에 그 세 번째 어드바이스 있어요. 대칭이동한 직선의 기울기. 이런 게 이제 약간 심화 문제 소재들이거든요. 별표 하나 해놓고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문제 나오면 해줄게요. 그다음 맨 위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180도 회전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 별표만 해놓으세요. 별표만.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요. 그 어드바이스 있죠. 맨 위에. 별표 3개입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을요. 첫 번째로 평행이동하고요.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두 번째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와 얘를요. 먼저 대칭이동하고 두 번째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네 멋대로 순서를 바꿔도 될까 안 될까지 지금. 그치?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2가 들어갈 테니 얘는 y는 2x-3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x랑 y를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죠. 맞지?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해 봅시다. 그럼 봐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해. 그럼 x랑 y 자리 바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x 대신 x-2 집어넣어. 그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이쁘게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1 x-3이지.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결과가 어때? 다르지. 다르지. 그럼 결론은 이거야. 도형의 이동할 때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섞여 있잖아. 네 멋대로 순서 바꾸면 안 돼. 결과가 달라져. 순서 지켜줘야 돼. 먼저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될 거야. 평행 이동한 후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평행 이동 먼저 하고 그다음 대칭 이동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밑줄이요. 일반적으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섞여 있을 때에는 이동의 순서를 네 멋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일반적으로 한 얘기니까 같은 경우도 있긴 해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있긴 한데 그건 뭐 신경 쓸 거 아니고 네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예제 5번, 6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5번, 6번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런 점을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대칭 이동입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이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반대인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3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 다음에 4,3이라는 이런 점을요, Y축 대칭 이동합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그 반대인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4,3이죠. 그치? 맞아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0이네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치? 이거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볼게요. 별표입니다. 이거 하나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건 뭐 이것저것 다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그치? 잘 봐.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야. 얘 지금 좌표지? 맞지? 좌표를 지금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셔야죠, 이거는. 얘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서 막 이상한 짓 하시는데? 이거 대입이야? 아니야.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럼 평행 이동이니까 그냥 그대로 뭐 하시면 돼?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점을 평행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그럼 얘는 둘 다 부호 뭐 해주면 돼? 바꿔야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B-5,A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얘랑 뭐해? 같대. 따라서 A는 얼마? -2고요. B는 얼마? 0이죠. 아,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였겠다? -2였겠네, 이거죠. 그치? 단순 적용하는 건데 이런 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공식 꼭 외우셔야 돼. 네. 다음 페이지요. 7번. 자, 보겠습니다. 7번이요. 봅시다. 이 직선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그럼 X랑 Y를 둘 다 이렇게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X 대신에 -X, Y 대신에 -Y 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X 대신에 -X, Y 대신에 -Y 대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Y는 X에 대해서 또 다시 대칭 이동해달랍니다. 그럼 X랑 Y를 뭐 해야 돼? 자리를 바꾸셔야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근데 이 직선이 뭐 한대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그치? 그 원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2등분 한다는 이야기는 택도 없죠? 근데 중심을 지나게 되면 그땐 택이 있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중심을 지나는구나, 이 얘기죠. 그럼 얘가 지금 중심이 얼마냐면 A,-1이니까 아, 요놈이 A,-1을 지나야 되네 해서 X 대신에 A, Y 대신에 -1 대입하시면 이거고요. 그럼 A는 얼마? -1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원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던데?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이 원이 이 선에서 대칭이던데? 라는 거는요, 봐봐. 이런 애를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거죠. 그치? 어우. 그럼 봐봐. 이게 있죠, 얘. 이 도형은요, 이 선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대칭인 도형이죠. 맞지? 그럼 얘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선대칭 도형 이렇게 불러요. 근데 너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대칭 도형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첫 번째가 뭐게? 대칭축이란 말까지 썼는데 너한테 축방정식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말고. 대칭축, 축방정식, 꼭지점, 이차함수. 그렇지,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전형적인 선대칭 도형이죠. 뭐냐면 이런 선에 대해서 얘가 아무리 내가 대칭 이동을 시켜봐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 선에 대해서 대칭 도형입니다. 맞지? 원도 뭐야? 선대칭 도형이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은 아니지만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지름. 근데 원은 봐봐.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 선에 대해서
대해서 대칭,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니까 원은 그냥 지름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맞지? 맞아요? 그럼 잘 봐. 그럼 해석을 해보자. 이 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이 직선이 뭘 지난다는 이야기야?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해석이 끝났죠? 그럼 얘가 지금 중심이 얼마냐면 2,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요 놈이 이거 지난다는 이야기네 이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2여서 A는 얼마? 4였던 거죠. 이렇게. 맞니? 오케이? 자, 다음 예제 9번이요. 예제 9번 보시면 얘를 원점 대칭 이동 시키겠답니다. 원점 대칭 하시면은 y랑 x에 둘 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놈을 x축 대칭 이동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y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이거지. 그치? 얘는 y축 대칭 이동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이거죠. 이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y는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입니다. 그쵸? 근데 니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이 두 놈의 교점과 이 두 놈의 교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좀 구해줘야 했지. 그치? 그 우리 함수의 그 그래프의 교점 너무 쉽게 구하잖아요. 그치? 뭐 하시면 됩니까? 얘에서 얘 빼. 얼마야? 4x는 0이네요. 그치? 얘는 0,4네요. 교점이.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교점은 얘에서 얘 빼. 그럼 4x 플러스 8이고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네요. 이거죠. 그치?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야? 루트 20이죠. 예. 그래서 답은 루트 20입니다. 아 근데 제곱해달래. 그럼 얼마? 20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뒤에 어려운 거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완전 기본 내용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잠깐 쉬셔야 되잖아요. 한 5분만 쉬세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런 좌표를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대요. 좌표의 평행이동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잘 봐. 아, 이 점이 이 이차함수 위에 있대요. 그럼 그냥 우리 뭐 하시면 되냐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x 대신에 집어넣고 y 대신에 집어넣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되는데 계산이 좀 그래. 있잖아, 봐봐. 이 생각 좀 해봐봐요. 얘가 지금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3번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뭐 구해달라고요? 모든 m의 값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요. 그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고요. 요 그래프 내가 한번 그려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여서 3이죠. x좌표가 3, 미안해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9에 플러스 18 플러스 7이니까 얼마입니까? 16이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치? 맞습니까? 난 이제 궁금한 게 뭐야?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얼마인 점? 12인 점이 궁금하지. y좌표가 12인 점은 이거 아니야? y는 10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요 놈과 요 놈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이차함수와 y는 12와의 교점 구하는 거네. 얘와 얘의 교점 구하는 거잖아. 얘에서 얘 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고 뭐랑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왜냐면요 P가 1,1이고 Q가 5,1이고 이 Q를 다시 뭐 했다고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잘못 적었네.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럼 이렇게 됐을 거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근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0일 때 A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치?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은 이거죠. 나랑 이제 중3 때 계속 했던 친구들은 이거 신발끈 해도 되죠. 신발끈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 요 놈과 요 놈의 y좌표가 똑같은 거 보니까
똑같은 거 보니까 이게 조금 간단해 보여. 뭐냐면 자 P가 여기 있어 1,1. 그 다음 Q가 여기 있어 5,1. 얘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봐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잖아. 그치? 근데 A가 뭐라고? 양수잖아. 그럼 어디로 왔겠어? 일로 왔겠지. 맞아? A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R 아니야 이게? 8,1 플러스 A 이렇게? 그럼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지. 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야.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높이는 얼마야? A잖아. 그러면 이 A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0이야.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5잖아. 굳이 신발끈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좌표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이거는 지금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얘랑. 지워 되죠 이제? 봐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편한 좌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리고 이걸 발견을 못했어. 그럼 뭐 할 거냐면 우리 신발끈 한번 점검 좀 할게요. 신발끈이라는 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데 너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꽤 많이 배웠거든요. 첫 번째로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던 게 이거잖아요. A, B, C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밑변이고요. 얘가 높이였을 때 얘가 밑변 높이니까 얘는 쌤 넓이가 2분의 1 AB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치?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너가 삼각형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삼각비에서 배웠는데 자, 여기 대변이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아이고, 여기 C고 여기 B입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요 끼인각이 세타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이 수선이요. 여기서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C 사인 세타잖아요. 그치? 그래서 밑변 높이니까 얘는 넓이가 2분의 1 AC 사인 세타네 라고 네가 배웠던 거잖아. 이거 그치?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비 이용해갖고 넓이 구할 수 있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삼각형의 좌표평면상에서 꼭지점의 좌표들이 주어졌을 때 꼭지점의 좌표들이 주어졌을 때 한눈 원점이라고 가정할게요. 계산이 편하게 x1, y1 x2, y2 이렇게 세 꼭지점의 좌표만 주어졌을 때 네가 구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원점 제외하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위아래로 적어. x좌표, y좌표. 얘도 x좌표, y좌표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있죠. 얘네들의 차이 x1, y2, x2, y1의 차이니까 뺐을 때 양수가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는데 어쨌든 차이라는 건 양수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차이는 음수의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우와 나의 뭐 통장 잔고 차이가 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너는 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300만 원이죠. 마이너스 3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차이입니다. 차이. 양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에다가 절대값 처리하고 2분의 1까지 곱해준 게 얘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신발끈이라고 부르고 얘의 이점은 뭐냐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았을 때 그냥 빠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뒤에 가서 너가 삼각함수 배우게 되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럼 또 있나? 네, 이게. 그 내저번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치? 내저번. 기억나죠? 내심, 2분의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는 넓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쓰이는 게 요놈과 요놈이고, 얘도 너무 중요합니다, 얘. 이거 두 개. 그리고 최근에 작년 수능, 지금 작년이 아니죠. 올해 수능. 올해 수능에도 요거 쓰는 게 나왔습니다. 수능에. 물론 이걸 노리고 쓴 건 아닌데 쓰면 편했습니다. 계산이 훨씬. 오케이? 네. 지울게 일단. 지워도 되죠? 그럼 봐봐. 여기 한번 적용해 볼게. 다 적었지? 봐봐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막 그렸어요. 나 지금 좌표평면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1,1, 5,1, 8,1 플러스 A래.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 인간이 분명히 하나 원점인 것만 알려줬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그치? 좌표가 하나는 원점이었잖아. 아까 그 공식이. 근데 원점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그치? 그럼 이랬을 때 네가 이 생각인 거야.
그냥 하나를 원점으로 보낼 거야. 만만한 애를 보낼게. 얘를 원점으로 보낼게. 얘를 원점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온 거지. 그럼 봐봐. 이 도형을, 이 이동을 그대로 시킬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도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을 거고 이 점도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잘 봐. 이렇게 이동된 삼각형은 넓이가 변해?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위치만 달라진 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0,0이 됐고 이 점의 좌표도 x가 1만큼 줄고 y도 1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7,a지. 그치? a. 그러니까 얘도 1만큼 줄고 1만큼 줄여야 되니까 얘는 4,0일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내가 뭐야? 나 이거 넓이 구해야 되는데 원점 제외하고 x좌표, y좌표 위아래로 7a고 x좌표, y좌표 위아래 이거지. 그치? 자, 이렇게 곱한 거 그럼 얘는 7 곱하기 0, 4a 두 개의 차이에다가 2분의 1까지 한 게 넓이인데 이게 얼마라고? 10이래.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a가 20이었으니까 a는 얼마? 뿔마 5죠. 양수 a값 아니었냐? 양수 a값이지. 그럼 a는 얼마? 5였던 거지. 맞습니까? 이쯤 되면 외울 때가 됐어. 좀 제발 좀 외워. 그 다음에 7번도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건데. 자, 봐봐. 자, 이런 것도요. 너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학습이 됐어요. 봐봐. 이 상황이지. 평행이동을 했는데 변했어 안 변했어? 직선이? 안 변했어. 그럼 이런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안 변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a만큼 평행이동하고 이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얘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겠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는데 만약에 이 점을 평행이동한 게 여기 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직선은 변했겠지. 이 직선이 여기 안 지나가잖아. 맞아? 변했을 거 아니야. 근데 평행이동했는데 안 변했지. 안 변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놈이 어디 있어야 된다? 원래 직선 위로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원래 직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원래 직선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점들의 자취가 얘였던 거지. 그러려면 해석이 이거잖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 점이 여기 위에 다시 있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선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 변화량, y 변화량인 거네. 그럼 a분의 b가 뭐야? 얘가 x 변화량, y 변화량이고 얘는 이 직선에 뭐랑 똑같아야 돼? 기울기랑 똑같잖아. 그럼 기울기 얼마인데? 마이너스 2지. 얘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였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런 게 이해가 됐고 정리가 됐어. 그럼 눈으로도 풀죠. 눈으로 쓱 보고 그거 마이너스 2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처음 배운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보람이 있고 이제 점수가 오릅니다. 나올 때마다 맨날 그거 적용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뭐 좋긴 한데 일단 처음에 할 때는 맞는데 가면 갈수록 노련해지셔야죠. 공부하실 때는. 오케이?